요즘 원달러 환율 정말 심상치 않죠. 이러다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펜앤마이크 TV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6가지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70원. 요즘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이 숫자는요, 그냥 환율이라고만 하기엔 그 의미가 훨씬 큽니다. 뭐랄까, 한국 경제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일종의 경고등 같은 숫자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숫자는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봤던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석에서는 이번 위기는 과거와는 그 원인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딱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뭐가 다른 걸까요? 그럼 먼저 이 1470원이라는 숫자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 그 맥락부터 한번 짚어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70원선은 1997년 IMF 외환 위기, 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외부 충격이 있었을 때나 도달했던 수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뚜렷한 외부 위기 없이 이 숫자에 다다랐다는 점, 이게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분석에서는 6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이치죠.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돈이 몰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은 금리가 높으니까 전 세계 돈을 싹 끌어당기고, 그래서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그렇다고 우리가 섣불리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나 경기침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요, 한국 경제에 풀린 어마어마한 양의 돈, 바로 유동성 문제입니다.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한국이 미국보다 거의 2배나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돈이 흔해지면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국내 통화 가치는 불안하고 해외 금리는 더 매력적이라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바로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주요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거죠. 특히 미국이 내놓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나 지원책들이 마치 자석처럼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달러가 계속해서 한국을 빠져나가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손, 투자자죠. 바로 국민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석에서는 이 속담을 인용하는데요. 환율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한테 수익 잘 내고 있는 해외 자산을 팔라고 강요하는 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아주 따끔한 경고인 거죠. 다섯 번째 이유는요, 정부가 외환시장에 마음대로 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의 이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원화 가치를 올리려고 대규모로 달러를 파는 행위를 하면 자칫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손발이 좀 묶여있는 셈이죠. 마지막 6번째는 이미 예정된 구조적인 달러 유출 문제입니다. 최근에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약속한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달러가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들이 무슨 스위치 끄듯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상의 분석은 이 문제들을 아주 깊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는 외부에서 온 일시적인 이벤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사라지면 환율도 다시 안정을 찾았죠.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금리, 통화량, 투자 정책 같은 우리 내부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해결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높은 환율이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의 삶에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분석에서는 아주 명확한 연쇄 반응을 보여줍니다. 수입해오는 물건값이 오르는 것에서 시작된 문제가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가계의 지출을 압박하고 나라 경제 전체를 둔화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영향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부터 타격을 받고 그게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든 소비자의 지갑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신호는 과거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원인이 너무나 구조적이라서 과연 과거처럼 명확한 출구가 있을까 하는 점을 시사하면서 말이죠.